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통해 우리 인간은 자연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인간의 삶을 핥힌 자연재해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 그 후유증입니다. 이는 비단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후유증뿐 아니라 방사능을 흡수한 땅에게 남긴 후유증도 포함됩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진 뒤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산 농산물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LG전자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일본인들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가전제품 하나가 LG의 손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자동차로 7시간을 달리면 원주민 마을 오퍼스콰이어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있었으니 건강 문제입니다. 이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 발병률이 캐나다 평균의 2배가 넘고 발병률을 55세 이상의 인구만 두고 비교하면 당뇨가 5배, 고혈압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약 20%가 소아비만과 당뇨를 겪을 만큼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요. 이러한 위험의 근본 원인은 날씨입니다. 1년 중 6개월을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하듯 영하 40도가 넘는 날씨에서는 그 어떤 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축이야 어찌어찌 적응해 살기 때문에 육류는 얻을 수 있지만 1년 중 절반이 영하 40도라면 신선한 채소는 기대도 할 수 없죠. 당연히 채소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상추 한 장이 1,000원입니다. 한 묶음 한 박스가 아니라 한 장입니다. 따라서 오퍼스콰이어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야채보다는 육류 섭취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육류 섭취가 늘수록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혈액에 지방이 쌓인다는 점이죠.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는 겁니다. 반면 잡고기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물질은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에게 꿈같은 물질입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SOS를 보낸 곳이 한국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는데 이를 계기로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의 선진기술을 견학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경북 테크노파크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물공장 전문업체인 카스트 엔지니어링을 둘러보고는 즉각 구조 요청을 보냈죠. 우리 원주민 마을에 이 식물공장을 설립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원주민은 우리 아이들의 20%가 소아비만과 당뇨를 겪는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땅에 묻고 싶지 않다며 간절한 바람을 표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키스트는 청경채라는 채소에 주목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도 자주 섭취하는 이 청경채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수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청경채를 안정적으로 재배해 공급할 수 있다면 대사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더 이상 아이들을 땅에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즉각 연구를 시작한 키스트의 유지혜 박사 연구팀은 영하 40도의 캐나다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최적의 배양액과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2.4배 높고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청경채 생장 환경을 찾아냈죠. 이런 연구 결과는 2021년 3월 15일 농식품 분야 국제학술지 푸드케미스트리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경채는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재배될 예정인데 만약 인체 적용 시험에 통과한다면 원천 기술 확보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완성해 새로운 채소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경채가 최적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수분 함량 등 재배 조건을 맞춰야 하며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필수적으로 식물 보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팜, 즉 실내에서 최적의 온도와 영양분을 공급해 안정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기술력은 특정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가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세계 최초의 온실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LG전자가 놀라운 전자제품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물을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인데 어쩌면 캐나다에서도 일본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 땅에서 도저히 식물을 키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후 주변 지역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옥입니다. 11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를 비롯 인근 농수산물에서는 여전히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죠.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재배된 각종 농산물에는 아직도 방사능이 검출되어 인간이 섭취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LG전자가 출시한 전자제품 하나면 이런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전시회로 꼽히는 CES 2020에서 LG전자는 사상 최초로 집에서 직접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하베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집안에 들이는 스마트팜입니다. 소형 냉장고 크기의 식물 재배기인데 소비자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냉장고 선반에 씨앗, 토양, 비료 등등 채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씨앗 키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키트만 넣어두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햇빛을 주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알아서 키웁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집에서 무농약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냉장고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 제품은 LG전자의 가전사업 핵심 기술을 모두 담았습니다. 냉장고의 인버터 기술,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 에어컨의 공조 기술, LED 파장 및 광원 제어 기술 등을 전부 쏟아부었죠. 이러한 원리 등을 통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재배기가 스스로 채소의 발화와 성장에 적합한 최적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유지하면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또한 변수가 많은 야외 대신에 LED 조명이 파장과 광량을 조절해 햇빛의 역할을 해 광합성에 적합한 일조량을 제공하고 깨끗하게 정수된 물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 줄기 성장에 필수적인 바람도 적절히 공급해주죠. LG가 이 제품을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0에 출시했을 때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면서 극찬을 쏟아냈는데 아쉽게도 당시 공개했던 하베스터는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형 식물 재배기 LG 티운을 출시했죠. 지난 3월 3일 LG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운 사전 판매를 진행했는데 공개 8일 만에 1000대가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LG전자가 선보인 냉장고형 식물 재배기는 특히 일본과 아프리카 및 추운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도 토양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기 때문에 땅에서 키우는 농작물에 대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후의 방해로 식물을 키울 수 없는 아프리카나 시베리아 등등의 극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선한 채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냉장고가 출시되면 그들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기분 좋은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안목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애플과 테슬라와 샤오미가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들 기업보다 더 앞선 것이 LG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수없이 출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주제인 식물 재배기의 경우 그동안 일부 중소, 중견기업이 소형 식물 재배기를 출시한 적은 있지만 대기업으로는 LG가 처음입니다. LG전자의 이러한 성공을 지켜본 삼성전자 역시 식물 재배기 출시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한국에는 더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최초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를 출시했고 2016년에는 건조기를 선보이면서 국내 건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2019년에는 누구나 손쉽게 직접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제 맥주 제조기 홈브루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가전시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LG전자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 우리 생활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